이해충돌 당사자일 때 심의위원회를 권익위 같은 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배우자 수사가 진행될 때 그럼 조국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 시점에.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수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 추미애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관장들이 꽤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2019년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그 조국 장관 배우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 가가지고는 이해충돌 아니라고 뒤집었다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권익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권익위를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권익위원회가 계속 법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 제대로 된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려면 감사원 같은데 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공무원 행동 강령의 주무부처입니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과 또 관련된 그런 조사나 점검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위원장이 돼서 유권 해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유권 해석에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사후에 보고 받았을 뿐이고 그 내용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기관장이 달라져서 해석이 달라졌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아니하고 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왜 달라졌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장의 이해충돌을 심사할 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금의 권익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국민권익위의 유권 해석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두 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 부분이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을 때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권익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윤한 의원님 너무 현안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두 장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소병철 아니 의원님 장관 추미애 장관 뭐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때는 아닌 거예요. 왜? 국민들이 볼 때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해놓고 제보자였던 당직 사병은 공익신고자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라고 저희가 판정하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소지 그 없다고 한 것도 부분도 맞잖아요. 양자가 동일한 자, 유권 지금 해석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해서 오해가 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말씀을 했는데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권익위가 정치적 편향성이 권익위원회를 있다라고 감사원에 말씀하시는 둔다는 것에 게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 그러니까 그 존중을 답변을 드리고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사유가 권익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권익위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다 그렇게 없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과 그렇죠.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국민들은 겁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게 거예요. 오해라는 말씀, 그러니까 해명을 소병철 그동안 의원님 못 드렸다는 질의하십시오. 겁니다.